오늘 강의 내용은 옥테인 렌더 최근 버전 기준으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짚어볼 거예요. 하나는 BRDF 그 쉐이딩 모델에 관련해서 좀 지켜볼 거고, 또 하나는 새로 추가된 포톤 트레이싱 커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유니버설 매테리얼로 시작을 해볼게요. 유니버설 매테리얼에 보면 여기 보면 BRDF 모델이라고 써 있어요. 이 BRDF 모델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확산 모델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을 받았을 때 표면에서 빛을 어떤 식으로 확산해서 방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ng Function 뭐 이렇게 돼서 확산함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확대를 해보면 매끈한 표면처럼 보여도 물체의 모든 것은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빛이 이런 데 부딪히면 깔끔하게 반사가 될까요? 안 되겠죠. 난반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표면이 거칠고 되게 어수선하기 때문에 빛이 난반사가 일어나서 빛이 똑바로 우리 눈에 날아오지 않고 산란돼서 흐릿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요. 바로 BRDF가 하는 일이 이런 걸 설명하는 게 BRDF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오브젝트 표면에 서피스 라인이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레벨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CG에서 쓰는 말들을 제가 좀 몇 개 정리해갖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왼편 쪽은 쉐이딩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고 오른쪽 편은 실제 지오메트리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의 외형들을 파악할 때는 지오메트리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거에 조금 더 하위 단계로 내려와서 뭐 좀 올록볼록하다, 엠버스가 있다, 이런 거를 지오메트리를 변경시키려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쓸 거예요. 깨끗해 보이고 싶다, 반사가 잘 되는 민질민질한 그런 형태로 보이고 싶다 하면 코팅을 이제 발라줄 거예요. 약간 수학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SDF라고 이제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사인 디스턴스는 아마 시나마 4D에 보면 볼륨 모델링에 보면 SDF라는 말이 있죠. 그쵸? 그 원점으로부터 어떤 특정 원점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0과 1로 표현해서 외형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지오메트리가 없어요. 그냥 수학으로 만들어져 있는 수학적 모델이에요. 하위 단계로 내려왔는데 볼륨이 뭐예요? 여러분들 VDB 같은 거 많이 달아보시잖아요. 불 연기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밀도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도로 확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은 표현들을 할 때는 이런 지오메트리를 일일이 내가 모델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컴퓨터의 계산에 도움을 좀 필요로 하겠죠. 범프는 당연히 알겠고 노멀도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범프는 하이트맵을 다루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짜잖아요. 노멀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방향을 꺾어서 오브젝트가 틀려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지만 범프보다는 차원이 높지만 역시나 가짜예요. 커베이처는 공률을 음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캐비티는 뭐냐? 아주 좁은 홈만을 특정해서 만들어 놓은 커베이처라고 생각해도 비슷해요. 어쨌든 음영 맵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BRDF 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BTDF라는 것도 있어요. 그 투가 돼서 이제 스캐터가 일어나잖아요. 산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빛이 산란될 때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빛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표면을 만나면 표면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를 일으키게 돼요. 빛이 난반사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확산되는 범위를 얼마나 넓게 퍼질지 덜 퍼질지를 결정해서 함수로 담아놓은 게 BRDF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태양 광원이 있다고 쳐봐요. 광원이 해서 처음에 어떤 빛의 물체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입사각과 반사각은 원래 똑같아야 돼요. 왠지 아주 그냥 균일한 물질, 사실 그런 건 존재할 리는 없지만 어쨌든 표면이 아주 매끄럽다고 가정을 하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스페큘러, 쨍해가 보이는 하이라이트가 있다, 또는 리플렉션이 있다, 반사가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우리 눈으로. 왜냐면 이 오브젝트에 있는 빛이 그대로 나한테 반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쳐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BRDF 모델은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난반사를 하는지 이 부분을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요즘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에너지 프리저빙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입사한 빛의 값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표면을 받고 나오는 질량 보존이든 에너지 보존이든 똑같은 원리예요. 입사한 값은 최종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존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가정을 두고 만드는 거예요. 시네마 4D 매터리얼을 잡아가지고 열어서 파라미터를 조정하다 보면 100 이상 값도 입력이 가능하고 200 이상 입력도 가능하고 무한대로 입력이 가능해요. 사실 표현도 못하면서 입력은 받아주죠. 물체에 어떤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체가 아주 어두워요. 그렇죠? 그리고 표면에 코팅이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물체가 흡수하는 거 얼마, 뭐 0.5를 흡수했다고 치고 반사하는 거 뭐 또 0.5 얼마 이렇게 해서 도합 1이 나와야 되는데 시네마 4D의 기본 재질은 그런 규칙을 전혀 안 지켜요. 그래서 시네마 4D 재질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느낌을 산출을 해내려면 엄청난 반복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데이터가 없어. 그런데 에너지 프리저빙이 적용이 되면 내가 반사값을 확 올려버리면 밑에 있는 흡수값은 반대로 1.0에서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자동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죠. 그래서 뭐 피지컬리 베이스드, 뭐 물리학적으로 올바른 재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에너지 프리저빙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조정할 부분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가감치를 자동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옥테인이 시네마 4D 재질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고 처음 만졌을 때 원하는 질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C4D 재질도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된다. 시네마 4D 안에 있는 기능을 그 외부로 유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옥테인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에너지 프리저빙부터 예제로 한번 살펴보죠. 여기 밑에 보면 글이 써 있어요. 글로시고 인덱스 8 줬고 얼러프니스 1 줬다고 돼 있어요. 왼쪽이 에너지 프리저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옥테인 재질이에요. 오른쪽도 스페큘러 재질인데 이쪽은 글로시네. 여기 스페큘러인데 러프 값을 올렸을 뿐인데 어두워졌어요. 이게 가능해? 에너지 프리저빙 GGX라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된 산란함수다. BRDF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스페큘러 모델을 적용해놨죠. 매처리얼 타입이에요. 밑에 보면 BRDF 타입이 옥테인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은 GGX랑 GGX 에너지 프리저빙인데 일단 GGX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플로트 값을 바짝 올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어두워진다고요. 보통은 유리에다가 러프니스를 적용할 때 이만큼씩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걸 잘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짝 올려보면 알게 돼요. 이 BRDF 모델을 GGX 에너지 프리저빙으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밝아져요. 이게 더 올바른 모델이겠죠. 글로시 재질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글로시에서 인덱스 값을 바짝 올려볼게요. URL 같이 반사가 된 케이스죠. 일단 GGX로 하고 러프니스를 쭉 올려볼게요. 이렇게 쓱 어두워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GGX로 변경을 하면 밝아져요. 잘 생각을 해보면 러프가 증가했던 거는 표면이 고르지 않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러프가 없었을 경우에 표면이 골았기 때문에 모든 빛을 그대로 토해내 버리잖아요. 표면이 아주 거칠다, 최대치로 거칠다, 울퉁불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세한 홈들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치면 빛이 산란해서 올바르게 우리한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에너지가 주는 게 아니라 단지 난반사가 됐을 뿐이라서 빛의 강도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GGX 같은 경우에는 빛의 강도를 잃어버리죠. GGX 에너지 프리저빙을 하면 들어온 입사의 광량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베크만 같은 경우에는 확산함수 모델을 쓰되 넓지 않게 확산을 시키고 계산이 엄청 빨라요.
오브젝트가 많고 재질이 많을 경우에는 확연히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백크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그냥 플라스틱 정도나 유리 정도에는 어울릴 법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적용을 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럼 GGX는 어디에 좀 잘 어울릴까요? 금속성처럼 산란이 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거에 더 어울리는 모델이 되겠죠. 여기 두 개 똑같은 재질 줬어요. 옥테인을 한번 볼게요. 옥테인은 뭐냐? 예전에 초기에 옥테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호환성을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옥테인은 GGX랑 엄청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옥테인을 선택을 하면 애니스트로피 같은 2차 산란을 정의를 할 수가 없죠. 옥테인은 예전 초기 모델이고 약간 GGX를 모방한 가짜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옥테인을 쓸 일이 없겠죠. 이제 이미 이해를 했지만 GGX 에너지 프리저빙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백크먼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 되게 적어요. 그 범위가 되게 날카롭게 안쪽으로 모여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 모델들을 제가 쭉 써놨는데 백크먼하고 GGX랑 워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보면 요거는 그 확산 범위로만 봤을 때는 이쪽이 가장 적고 표준적으로 많고 가장 많은 형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각각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 우리 실세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펴져 있는 경우에는 글래스나 플라스틱, 반질반질한 플라스틱에 어울릴 거예요. GGX 같은 경우에는 메탈이나 루버 근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워드 같은 경우에는 루버부터 페이퍼, 종이랑 소일, 그러니까 흙 같은 거 표현할 때 워드 확산 모델을 활용하면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GGX로 페이퍼나 이런 걸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있는 거니까 굳이 활용을 한다면 그렇다라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옥테인이랑 GGX랑은 거의 비슷한데 옥테인이 그 확산을 계산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그렇지만 약간 가짜 형태, 완벽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죠. GGX 모델도 올바른 모델이긴 한데 GGX 같은 경우 확산 모델의 확산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딱 함수가 상수가 딱 올라가 있다고요. ST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확산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로 아예 고정해 놓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좀 달라요. 옥테인은 GGX하고 비슷하지만 예전 구형이다, 올바르지 않다, 진짜는 아니다. 그리고 애니스트로피 같은 2차 확산 모델도 쓸 수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고, 백크먼 같은 경우에는 애니스트로피를 쓸 수 있지만 약간 내로우하죠. 확산 범위가 되게 좁아요. 되게 쨍한 느낌으로 많이 나오고 유리나 뭐 이런 것들에 잘 어울리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GGX는 금속성 확산 대략에 다 잘 어울려요. 네, 대략에 다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프리저빙은 아까 배웠죠. 에너지 프리저빙이 여기서 지금 시연할 필요는 없으니까 GGX 모델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STD 모델을 선택을 하면 이제부터 이제 다른 형태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스프레드 값이 0에 가까우면 백크만에 가까워지는 확산 모델처럼 보이고 1.0에 가까우면 GGX에 가까운 확산 모델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유니버설 재질을 클릭하고 스프레드 값을 조정을 해보면 GGX 같은 느낌이 나고 0에 가까우면 백크만에 가까운 스프레드 값이 돼요. 스프레드 값이 우리한테 유용한 케이스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GGX로 선택을 하고 라이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허옇게 번져서 느낌이 안 좋아. 그런데 라이트를 줄일 수도 없고 재질의 러프 값을 줄이자니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스프레드를 줄여서 빛이 간섭하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줘서 좀 깔끔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포톤 트레이싱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는 거는 제가 안에다가 루미넌스 재질 같은 걸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밖에서 그 무지갯빛이 투과하면서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광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재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재질이 지금 보면은 저런 느낌의 재질이 1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포톤 트레이싱으로 지금 렌더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빛은 파동이자 입자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웨이브하고 파티클이라는 말로 보통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입자라는 부분을 포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라이트 퀀텀 뭐 이렇게 양자 쪽 광양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톤 트레이싱 커널은 구조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패스 트레이싱 커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뉴 커스틱 패스를 플러싱한 거예요. 패스 트레이싱하고 별개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패스 트레이싱에서 디퓨저 뎁스 0 돼도 광자는 나타나요. 완전히 별개예요. 그러니까 마치 효과기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커널을 포톤 트레이싱 커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질에 가서 인덱스 또는 IOR 탭에 가보면 Allow Caustics라고 선택 항목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안에 보면 프리즘 있고요. 완벽한 메탈릭으로 만든 반사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광자가 지금 반사돼서 이쪽으로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개 썼는데 뭐 많이 써도 되겠지만 많이 써봤자 속도만 느려지기 때문에 포톤 트레이싱 커널이 그 효과기 때문에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솔빙이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옵티마이즈라는 걸 안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저는 기본값 한 6 정도 썼고 어큐레이트 컬러는 그냥 요 컬러들을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라 이런 정도 옵션으로 이해하시면 포톤 카운트 멀티플라이어가 8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맥스 샘플이 얼마예요? 510이죠. 그러면 이거는 포톤의 개수가 몇 개인지 결정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512 곱하기 8이 되는 거예요. 포톤 개수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보면 n개의 포톤 개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샘플 값 곱하기 포톤 카운트 멀티플라이어를 곱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광자가 처음에 나올 때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n 포톤 개수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포톤이 더 정밀하게 계산이 되겠죠. 포톤이 적으면 이상하게 나올 테니까. 그쵸? 최대치가 지금은 8이기 때문에 제가 8까지 올렸어요. 포톤을 쏘기 전에 사전 계산을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높은 값을 하게 되면 샘플링은 되게 정밀하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이즈가 살짝 낀 것처럼 나타나고요. 너무 낮은 값을 하게 되면 뭉쳐요. 0으로 가보면 이렇게 뭉텅이가 져요. 그러면 더 높은 값은 좋은 거 아니냐?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계산도 오래 걸릴 뿐더러 여기 보면 정밀하게 계산한다고 지가 노이즈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씩 잘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데도 다 조금씩 다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점점 약간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 0.8은 엄청 우수한 퀄리티를 보여준다. IOR 값은 리프렉션의 굴절의 앵글 값을 조절할 수 있다. IOR 값이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서 이 확산 각도가 변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인덱스 값을 제가 높여보면 이렇게 각도가 변하죠. 무지개를 만들려면 디스퍼션을 만들어야 돼요. 디스퍼션이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0.05 썼는데 0 주면은 그냥 하얀 거 나와요. 그렇죠? 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값을 높여줘야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 보면 점들이 막 찍히는 거 보이죠? 저게 이제 광자들이 이제 모이는 현상을 잠깐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게요. 저는 바닥에 포톤이 쫙 찍혔어요. 찍혔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들을 샘플링해서 그림으로 변경을 할까라는 방법이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하나는 포톤 게더링 레디어스라는 값이 있고요. 하나는 포톤 게더링 샘플 값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포톤 게더링 레디어스는 어떤 특정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레디어스를 그려서 이렇게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합쳐서 한 개 값으로 보자.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라서 이걸 만지면 보통 어떤 느낌이 변경이 되냐면 샤프니스가 변경되거나 약간 블러가 먹은 듯한 그런 효과를 받게 돼요. 보통 게더링 레디어스 이 부분을 조절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거의 블러져갖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낮은 값이면 조금 더 샤프니스가 있게 보인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게더링 샘플은 좀 이쪽으로 올렸을 경우에 엉성한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저는 이 값을 사용을 했는데 속도는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샘플링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값으로 저는 사용을 했어요.